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제 책에 관한 옛날에 이문열 작가가 그런 말 했어요. 어, 작가들은 저는 뭐 작가는 기자지만 책을 쓴 저자한테 그 책은 정신의 자식이다. 뭐 그런 표현했거든요. 자기 정신의 자식인데 이걸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신 것도 고맙고 또 이렇게 호평을 해 주시니까 더욱 고맙고 책을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책을 5번째 낸 책입니다. 제 이름 단독으로 쓴 건 3번째고 공저라고 2번 내봤는데 이게 정말 아무도 안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읽은 분이 있고 이번에 뭐 이게 또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또 그래서 굉장히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거기 소개해 놓은 대로 원래는 해가 바뀌어서 34년째 기자 생활 신문사 밥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뵙는다고 이 염색을 근사하게 집에서 물론 해서 이렇지 안 하면 그냥 백두입니다, 백두. 나이도 뭐 좀 됐고요.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이제 퇴직, 적어도 신문사에서는 퇴직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근데 꽤 많이 했죠. 그 사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2번, 반점 있는 가면 한 3번 정도 기자 말고 다른 걸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주 뭐 우리가 제친 걸 하면 좋은 조건으로 유혹적인 조건을 했는데 뭐 않겠다고 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대학신문 기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기자 생활 하던 게 좋다고 해서 뭐 돈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자 생활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12년째 이제 13년이 되는 거죠. 논설위원회를 하게 됐으니까 제 기자 생활 3분의 1 이상이 논설위원회에서 논설위원 10몇 년 일을 한다는 건 뭐 이것도 영광이고 책 써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신문사는 한국경제신문, 소개된 그대로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경제, 기업,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경제적 번영, 성장 이런 걸 통해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거고 저희 회사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창달 그래서 그거를 사실을 응용 문제를 풀고 실전 문제 해가는 게 제 논설위원의 주 역할입니다. 저는 이제 사설을 쓰고 지금은 한동안 안 쓰고 사설만 계속 쓰다가 작년부터 또 예전에 또 물론 썼고요. 칼럼 쓰는 걸 2주에 한 번씩 제 얼굴 박아서 기명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바깥에 일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전형적인 관병 기자거든요. 정부 부처를 굉장히 출입해 경찰서부터 청와대까지 주로 경제 부처를 해서 많이 출입을 했고 정부 위원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 했던 거 제가 했거나 하고 있는 각종 위원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부라는 게 이제 뭐 기획재정부가 있고 행정안전부가 있고 대통령실이 있으면 공식 공무원도 있지만 그 뒤에 숱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종종 기사 보면 정비해야 된다, 불효불급하다, 뭐 옥상옥이다 그런 얘기 들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중에는 굉장히 법정위원회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심의, 자문 뭐 그런 거를 심사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업은 신문에 사설 쓰는 거고요. 관람 쓰고 또 이따금씩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대학 같은 데 가서 젊은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생활이 예 그거고요. 이따 또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관병 기자로서 제가 했던 부분을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앞에 부분은 그 정도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관심 가져주신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 썼듯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쓰자면 이 많은 거를 머리에 쥐가 나서 다 못 쓸 수 있습니다. 매주 한 토막씩 써왔던 겁니다. 원고지로 치면 저희는 200자 원고지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15장, 200자 15장이면은 글자로 치면은 단순 계산 한 3,000자 되는 거죠. 그거를 매주 한 토픽을 가지고 환경 생글생글이라는 한국경제신문에서 학생들 교육 그걸 위해서 또 신문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주간 거기에 제가 한 6년 정도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이슈 것들을 이제 이 편집자가 뽑아가지고 70개 이슈를 뽑아낸 게 이거고 지금도 이 책이 작년 12월 아주 초에 나왔죠. 12월 초고 지금 그때 작년에 바로 2판 들어갖고 아마 3판 곧 찍는다고 그래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3판 찍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반응은 학기 초에 또 들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책 나온 뒤에도 제가 매주 쓰고 있어서
이런 인터넷에 생글생글이라는 그 매체에 가면 제가 쓴 걸 궁금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최근 거. 이번에는 뭐 또 다른 또뭐 다음 주에 뭘 써야 될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쓴 거 중에서 비교적 최근 거, 좀 더 이슈가 될 만한 거를 70개를 뽑아가지고 4개의 카테고리로 여기 책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또 그 정도로 하고요. 아마 이제 궁금하신 게 이럴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 기자의 세계라는 거, 신문사의 세계라는 건 뭐 하는 거냐? 논설위원들은 뭐 하는 거냐?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지겹지도 않으냐? 또 이렇게 보면 그 글을 쓴다는 게 그 할 만한 거냐? 힘들진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 언론이라는 게 제가 89년 12월에 언론계 이제 말하자면 언론사 시험에 대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뭐 언론사라는 게 아직도 있지만 이게 도무지 신문사인지 언론사가 이벤트사인지 여러분 그 아세요? 우리 한국경제신문이 1년에 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업이 140개나 됩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가세요.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통신사 중에서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하나는 KBS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KBS 관현악단이 있고요. 환경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환경 아르테 오케스트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저희 회사가 말하자면 봉사, 기업, 문화, 기업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시내버스 외벽에 광고가 있죠. 시내버스 외벽에 광고가 다 있는데 서울 시내의 시내버스의 광고 운영권이 한국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하고 비딩, 서울시의 공개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따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서울시에 자세한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500억에서 연간 600억 사이에 돈을 주고요. 저희는 소매로 기업 같은데 그 광고를 대행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 저희의 경쟁자는 단순히 매일경제신문만이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사의 경쟁자는 동아일보, 때로는 서울신문, 때로는 CJ 뭐 이렇게 돼요. CJ 이제 그 광고권이 주요 수익이 변하니까. 얼마 전에는 뭐 또 인천공항 광고권 주고 우리가 모신문사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피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 신문사가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의 5급 승진자, 5급이면 서울시의 각 구청하고 5급이면 굉장히 간부입니다. 5급 승진자 한 300명을 대상으로 3시간짜리 강연을 했습니다. 도무지 신문사라는 게 뭐냐, 언론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걸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많이 변해서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과를 한 말씀드리는데 오늘 뭐 그 이야기 하기는 조금 길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문 페이퍼라는 이 구체적인 페이퍼를 안 보시더라도 결국 많은 부분의 뉴스와 코멘터리 이거의 컨텐츠는 결국 미디엄, 그 수단은 뭐라도 보지는 그건 대부분 다 역시 아직 신문, 방송, 통신사가 생산한 게 압도적으로 많죠. 물론 이제 개인 블로그도 있고 개인 칼럼니스트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와 신문, 언론 사이에는 그런 약간의 긴장과 협력과 이런 아젠다의 협력과 경쟁, 제가 다음에 또 칼럼을 한번 쓰려고 합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정책이 진행되고 어쨌든 원소스, 원래의 컨텐츠는 아직도 신문사가 많이 만든다. 제가 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모아서 제가 책을 모은 거고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젊은 세대들 보는 게 휴대폰 보고 뭐 SNS 보고 컴퓨터 보고 전부 다 그 수단은 유비쿼터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컨텐츠는 아직도 언론 미디어가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데 다만 그 비중을 그 포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제야의 고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면 한국경제신문에는 서평란, 책마을이라는 서평란에 있고 담당 사장 출판계와 아는 그 기자도 있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모람을 이용하는 필수님처럼 이런 분들이 쪽에 책과 출판계의 동향을 오히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제야의 그 고수들이 더 많이 나오실 거로 보고 발언권도 세우고 여러분들 책 신문지면에서 보는 데 이런 데서 더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문 조그만 칼럼 하나 몇 잤습니까? 그거 뭐 1, 2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양을 이런 데서 독서하니까 참으로 이걸 의뢰서 다원화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의 구조로 이래
모노폴릭한 구조가 아니라 폴리포닉, 아주 복선적이고 다문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깊이 가고 때로는 넓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는 게 예전에는 속보 경쟁, 얼마나 빨리 보내냐, 그게 특종의 주된 경쟁이었는데 요즘은 뭐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이 뭐 국민연금 바꾼다, 이 개혁령 바꾼다 하루아침에 특종을 해도 독자 여러분들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 한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뭐 한두 시간 차를 다 하니까 속보 경쟁, 얼마나 빨리 보도하는 경쟁은 이제 별로 없고, 저희처럼 코멘터리,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논평을 내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분석을 하고, 요게 조금 더 먹히지 않나. 그나마 신문으로서 기능이 있다면 그런 게 좀 더 의미를 갖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논설실의 존재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희 논설실에도 한 10명 정도 근무합니다. 이 신문사의 생산성, 그 막말로 돈 버는 그걸 하면 10명이나 둘 이유가 없죠. 그러나 두는 게 좀 더 토론하고, 우리가 하나의 사설을 3개를 매번 쓰는데 때로는 2개, 보통 3개 쓰는데 뭐를 쓸지, 혹은 그 사설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논평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대안을 낼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걸 내서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은 당국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이나 나가서 일반 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하게 보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본질을 짚어주고 그거의 해법이 뭐다, 그런 거를 볼 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위상을 갖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연히 제가 하고 있는 사설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사설은 아시다시피 어떤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신문사의 입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입장,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사설입니다. 그러면 방송도 종종 보도 논평을 하는데, 방송은 사실관계를 먼저 내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평 기능이 약하죠. 그래서 신문사의 사설을 보면 보통 3개, 때로는 2개, 또는 우리가 통사설이라 하는데, 뭐 신년을 맞이했다든가 대통령이 새로 부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통사설로 요구를 하거든요. 당신이 해야 될 건 이거다, 원래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건 이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이다, 이렇게 비중이 클 때는 하나로 쓰지만 보통 3개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사설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먼저 사설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이 사설에서 파생된 걸로 제가 이 책, 오늘 토론의 힘, 이 생각의 얘기를 하려고 사설 얘기를 먼저 조금 드리는 겁니다. 사설은요, 저희는 아침에 나오면 제가 나오면 일과가 신문을 한번 쫙 리뷰를 합니다. 일찍 나와서. 그리고 우리 편집국 각 부서에서 나오는 주요 오늘의 일정, 정부 부처에서 뭐가 발표돼 있고, 1년 다이어를 보면 오늘 뭐가 나오고, 미국 외신에서는 뭐 어떤 게 나왔고, 며칠 전에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오늘 뭐 대표 뽑는 게 돼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일정을 아침에 쭉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정부 부처 중요한 거나 요즘은 민간 기업도 정부 부처보다 보도 자료를 더 잘 냅니다. 자료를 미리 주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읽어둡니다. 요걸 엠바고를 찍어서 언제 이후로 보도해 주시오, 아니면 사전 설명에도 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쭉 봐놓고, 또 낮에는 사설 집필을 하고, 안 쓸 때는 요즘 우리 사회 이슈가 뭘까, 우리 사회에 뭘 아젠다를 던져야 이게 공감을 가질까,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 생활 자체가 워낙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아주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녁에는, 어제는 무슨 포럼에, 우리가 소수의 포럼인데 거기 서울시장 초청 강연을 듣는 포럼하고 전 자리에서 갔고, 오늘은 뭐 여러 젊은 선생님들하고 대화에 있어서 그렇지, 이거 외에는 저는 아주 일찍 가서 저 혼자 그냥 맥주 한 캔 마시고 아주 밥 한 공기 먹고 끊임없이 걷습니다. 밤에 저는 그건 제 생활이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오면 쭉 신문을 보고, 저희는 10시 반 되면 논술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오늘 사설을 뭘 쓸까를 회의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제일 주니어 위원한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발제, 이러이러한 오늘 그거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 일본과의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대일 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의변제가 오늘 예정이 돼 있다면 주요 내용이 뭐므로, 우리는 일단 한국경제신문은 그날 나오기 될 때 이제는 과거 대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성적으로 극복하고 자유와 미래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더 힘쓰자. 그건 제가 발제했고 그게 채택이 돼서 그 제목으로 사설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또 뭐 비상경제대책회의가 하는데 부동산의 주요한 회의가 나온다면 그걸 주목해서
돈에 의해서 부동산 이대로 어느 정도 거품은 빼고 했지만 너무 급속하게 얼어붙어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텐데 좀 정부가 기술적으로 투박하지 않게 해보라 라고 하든지, 또는 미국에서 파월이 이번에 뭐 고도를 기다리며 했는데 그동안 비둘기파로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매파 발언이 막 나오고 금리가 오른다. 그럼 한국도 오를 것이고 환율이 오를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자.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모으면 몇 시까지가 되거든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술 위원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모아서 그걸 쭉 해서 프린트해서 우리가 회의해서 오늘 여러 가지 사안, 나올 아젠다, 예고된 일, 정부 발표, 혹은 기업의 발표, 뭐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혹은 북한이 원래 미사일 7번째 손날 등등 해가지고 그 중에서 쓸 것 한 3개를 추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쓰자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자고 하는 건 우리가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제가 볼 때는 70% 정도는 크게 토론할 것 없이 같은 방향이 나오고 한 20, 30% 정도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이제 토론해서 저는 논설실에 제일 뭐랄까요, 뭐 고참이라면 뭐 제일 말참이 되다 보니까 제 발언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있다고 봐야겠죠.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런 방향으로 하자면은 우리 후배 위원님이 따라줍니다. 그래서 논설이라는 이 사설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이 주목하는 자체가 하나의 한국경제신문으로서 또는 다른 신문으로서 주목하는 그 가치를 그만큼 비중을 두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안을 어떻게 본다, 내용 정리, 우리가 보는 사안의 본질은 이거다, 그렇게 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논평을 합니다. 이게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내용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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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국회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다. 그렇고 시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대안은 뭐냐? 국회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아니다. 행정부가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대통령 책임지고 하라. 국회는 뒷다리 걸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추인하라. 이런 식으로 대안도 내고요.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 대안이 못 낼 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우리는 보고 있다. 정부에서 촉구해서 빨리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론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썼고요. 이 사설을 제가 쓰다 보면 이제 제일 큰 고민이, 저는 지금 13년째 하고 있지만 사설은 주장이 분명한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 우리는 건전재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정부 돈에서 함부로 써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확장재정, 정부가 어려움으로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 또는 뭐 한쪽은 케이블카를,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놔서 관광을 진흥하고 주민들, 그 지역 경제하고 많은 약자들을 돕게 하자는데 환경론자들은 케이블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 한쪽은 주 52시간을 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근로 조건을 완화해서 인간다운 삶을 가지자고 해야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52시간 때문에 일하고 돈 벌고 싶은 것도 못 번다. 이거 왜 그러냐? 이런 거를 이제 시간 돼가는 거죠. 이제 이런 양비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반대하는 입장 알아야 그 주장을 할 거니까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고, 그거에 이싹으로 한 게 바로 이 책에 썼던 생글생글의 참반 양론을 다 써주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그 밑에 생각하기와 전제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 거기에 살짝 당위정을 발랐다고 할까요?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생각해 보게끔, 뭐 학생 아니라 누구라도 모든 주제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수술실에 CCTV를 달자고 하는 사람은 왜 달자고 하고 그게 안 된다는 왜 그러냐, 찬반을 써주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저는 직설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조금 제 생각을 뒤로 감춘다 할까요? 유보한다 할까요? 당위제를 바르고 그렇게 써봤던 게 이 책이고, 그 중에 고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뽑았는데 70가지 테마 중에 책 보시면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전부 다 놓고 하나하나 토론하자면 밤새도록 토론할 만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도 없고 밑도 없고 서로 평행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이제 가치의 충돌에서 우리 사회에 이제 이게 그냥 나눈 거예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들 양반양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끊임없이 제기하고 제가 쓴 사설 중에 제일 많은 게 경쟁, 규제, 인센티브 이런 거에 대한 거. 이 부제가 시장 개입 어디까지 용인되나 돼 있잖아요. 시장 개입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해서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전제에서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서 여기가 또 한 열 몇 개 있고요. 세 번째는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부 굉장히 그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번 채용을 하면은 거의 죽이죠. 쉽게 하기가 그 해고를 못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취업 그 뭐랄까 일반 계약 원칙. 그럼 미국은 취업 특이한 그냥 계약 A와 B. 우리는 가벌도 아니 가벌인데 A와 B의 계약만 있습니다. 계약. 그 계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A와 고용주 회사, 피고용인 B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고용을 하되 사전에 알려주거나 미드 혹은 위다우트 알려주지 않거나 언제든지 어느 한쪽의 선언으로 이 고용관계를 끝낼 수 있다. 터미네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나오지 마. 그럴 것이 물론 그게 이제 뭐 무자비하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서로 쿨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가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몇 년 전부터 한 1년쯤 쉬었다가 올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어쨌든 회사에서 나가야 될 때까지 있자 이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을 뽑는 룸이 적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건 뭐 강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책에 다시 와서 네 번째 성장과 복지. 우리 사회의 이 참 성장과 복지는 끝이 없는 얘기죠. 그죠? 성장을 해야 되고 저희처럼 이제 저희 한국경제신문 제가 쓰는 뭐 사설이 우리 입장이니까 입장에서 보면 성장을 강조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보고 종종 그래요. 복지하기면 그 환경은 혹은 허위와는 복지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그래요. 전혀 저희는 저도 한국경제신문도 복지를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어요. 복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똑같이 50만 원 현금을 나눠주고 저는 사실은 퇴직을 해도 지하철 요금 정도로 낼 형편은 된단 말이죠. 왜 똑같이 65세이지만 획일적으로 무료로 해가지고 지하철 저렇게 빚더미 만들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그리고 그 복지를 받아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고. 확장 재정도 그래요. 한쪽은 재정을 확장해서 막 열심히 그 우리 경제 그 기여를 하자고 한쪽은 건전 재정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부 지출을 줄이자. 그럼 막 토론에 가면 제가 국회나 이런 데 토론을 많이 가거든요. 이야기하다가 막 몰리면 이렇게 말이죠. 보고 아니 의원은 한국경제신문은 재정의 역할을 부인하는 겁니까? 정말 부인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우리 때만 다 써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나중에 미래 됐을 때 빈털터리 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재정의 역할을 누가 부인합니까? 경제에 다원했잖아요. 국가의 정부, 재정, 기업, 가계 3원칙이 있어 그게 조화롭게 돌아가야 된다는 걸 뭐 말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얘기는 그렇고 아까 여기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이제 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의 문화, 생각의 문화 이렇게 이제 생각의 근육 그 부분 많이 좋아하시네요. 저희는 자주 썼던 표현인데 생각을 하는 데서 너무 단선적으로 뭐 너무나 뻔한 중학교 3학년 정도, 중학교 2학년 똑똑한 애들 할 수 있는 말을 성인들이 똑같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물론 답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좀 더 뭐가 궁극적으로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을 할 때도 자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다 저쪽은 왜 그런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특히 우리 사회는 워낙 상반되는 이 양극단의 사회잖아요. 이렇게 설레 이렇게 그런 부분을 차분히 더 들어보면은 우선 내 자신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제 책에 3불이라고 썼지만 저는 3불 플러스 1불을 대해서 사실은 4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뭘 좀 서로 간의 주장을 알고 합리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래야 불안해서 항상 불안하지 않잖아요. 뭘 알고 이래. 뭐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주식값 오르는지 불안하지 말고 불만 뭐든 정책이라는 건 전부 다 불만하지 말고 좀 알면 불만도 줄어듭니다. 불안하지 않고 그다음 불신 저 정부 하나도 믿을 게 못돼 저 여당 저 야당 전부 다 날라리야 이러지 말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생각한다 불신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 덧붙이는 불평 이 불평만 계속 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부라는 게 주요 정책이 여러분보다 더 어린 제 아들, 딸 지금 전부 다 직장생활 5년 차인데요. 그런 애 사무관들이 정책을 기한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래 보고 있으면 덜한데 그 정책의 불평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제가 찬반을 써서 그렇지 그냥 사설만 또는 제 칼럼만 보시면 한쪽에 좀 생각의 근육이 적은 분은 그 의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기묘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대학에 이런 데 초청 강의를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보이길 저는 아무리 숫자가 많은데 울렁증 이런 거 없습니다. 제 오디언스에 대해서는 표정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는 제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제 이야기를 주관을 담아서 제 결론을 이야기할 때는 늘 자, 오늘은 기묘한 얘기를 위원 아저씨가 할 테니까 대학생들한테 여러분들 기묘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아마 절반 이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를 거다. 여러분이 배운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 학교에 만약에 정교수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분들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할지 뭐 기묘한 얘기니까 끝까지 마음을 열고 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심호흡도 막 해. 심호흡 쭉 하고 이제 이야기 듣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조건 따라와라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뭐 좀 두서없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제 책은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 책 말고 같이 이걸로 보면은 제가 딱 11년 전에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라는 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메시지를 간단하게 쉐어하고 싶습니다. 하이테크 지금 보십시오. AI, 챗 GTP 뭐 무슨 알파고 이래서 너무나 이 하이테크인데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9.11 테러가 9.11 테러가 있었죠. 2000년도에. 저 9.11 테러가 나온 날 집에 와서 들어오는데 저게 시뮬레이션인 줄 알았습니다. 뉴욕 상둥이 빌딩. 그거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앞에 지나갔는데 거기 들어오고 했는데 그게 무너져가 내려왔을 때 그때 계속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나오는데 어느 그 해설자가 CNN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9.11 테러는 로테크 하이 컨셉이라는 거예요. 로테크는 뭐냐면 그 미국의 하이테크의 국토보안부의 최고한 하이테크로 무장된 미국 사회에 그 범인은 과도 있죠. 과도. 그 로테크잖아요. 과도로 그 단검. 그게 뭐 대단한 무기잖아요. 그걸 하나 들고 갔는데 그 사람의 하이 컨셉은 뭐냐면은 갓 이륙한 비행기. 그러니까 갓 이륙했으니까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찼죠. 그 자체를 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 110층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이렇게 나면서 수평을 박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틀어서 45도 최대로 많은 면을 충격 박으면서 가격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게 하이 컨셉이라. 그래서 제가 하이테크 시대, 이 로테크,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기. 의료료 선생님한테나 기본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컨셉은 굉장히 하이 컨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이테크 시대 로테크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제가 뭐 드리면 이렇게 된데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원점을 가서 논설 사설을 쓰는 얘기를 좀 제 일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이 원고는 사설 쓰고 남은 사설로 이렇게 주장한 그 제가 다룬 주제들에 대해서 양면성을 다뤘다고 얘기했죠. 이렇건데 중대재해법 한쪽에서는 그 가혹하다고 하는 산업 현장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한 재해라는 것이 좀 모호한 규정이긴 하지만 사람 인명 피해가 났다든지 2명 이상의 중대한 그 뭐랄까 육체적 파열이부터 하면은 CEO를 처벌한다. 기존의 형법도 있는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중대한 법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처벌해야 되냐 그러고 산업계에서는 왜 이게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저는 계속 같이 주장을 들여다보고 하는 겁니다. 이쪽 주장은 이렇게 저쪽 주장은 저렇게 그러고 그거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중개제품 너무 과도한 법이다. 책임을 너무 과하게 묻는 법으로 이거는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된다. 가령 노란봉투법이다. 여러분 노란봉투법 알죠?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에 담겨서 애칭이 그런 거지. 실제는 그 노사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법인데 개정안이죠. 거기에 보면은 한국경제신문 있고 한국경제신문 노조가 있는데 우리 협력업체 여기 와서 뭐 하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현대에 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1차 밴드, 2차 밴드 현대업체도 현대자동차 본사하고 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업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파업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법이라면 한쪽은 이걸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중견기업 중앙회 6개 경제단체는 절대로 이건 안 된다고 이 법에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망합니다. 사는 망한다. 왜 이러냐? 이런 걸 계속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법은 세계 이런 법은 어디에도 없다 안 되겠다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계속 하거든요. 그런 얘기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면서 서대 제가 생각하기라는 일종의 결론이랄까요? 가이드에서는 이런 분이 판단하시라고 이러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다. 여기에는 물론 저로서는 약간의 가이드도 있고요. 약간의 당위정 발언도 있고 또는 뭐랄까 시사점이랄까 그걸로 해서 유담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평이 좋게 써주는데 어떤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분을 써놓은 분이 한 20분 중에 한 분 서평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완벽한 중립은 저는 뭐 잘 생각도 없고 그게 꼭 필요하지 않고 다만 최소한의 근거는 보십시오 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생각할 포인트는 이거다. 근데 저는 더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말씀 한번 좀 들었고 또 얘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낫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두 가지 측면에서 응원드립니다. 콩나물 시루 아세요? 집에서 콩나물 키워보신 분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콩나물 시루에 넣어가 콩을 이렇게 넣어가 저녁에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콩나물 시루가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면서 콩나물이 자랐죠.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계속 주면 물은 계속 빠져버리는데 결과적으로 콩나물은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이거 시간 낭비가 전혀 아닙니다. 설령 잊어버려도 어제 내일 가서 모레가 더 재밌는 일이 있어서 저자 허은순하고 무슨 얘기했던 걸 잊어버려도 콩나물에 물은 빠져버려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으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근육이 돼 있을 겁니다. 공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중요한 건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자각했을 때 하루아침에 단기간에는 안 늘어납니다. 평소에 해도 표시도 안 나요. 계속 해가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사고 능력과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력과 통찰력과 그게 생겨나는 것이지. 저는 어느 날 깨어보니까 내가 도인이 돼 있더라. 난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콩나물 젓을 계속 쌓아놓으면은 그리고 표시도 안 나요. 뭐 이게 몇 번, 한두 번 더 한다고 한두 번 안 한다고 표시 나니까.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해가지고 해가 바뀌고 이렇게 되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 어떤 일이 있어도 저게 핵심은 뭐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3불 플러스 1불까지도 없어져서 굉장히 좋고, 이건 너무너무, 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저 같은 어설픈 초청해서 저는 영광이지만 좋은 분들 찾아가지고 계속 누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땀 느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히려 좀 숙연하게 좋은 이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